제발 소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투동 종마입니다. 예, 3연속 오랜만이네요. 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빵입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비왔다가 추웠다가 요지경인 마당에 그래도 수원 삼성 축구는 굳건히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위안을 삼는 좀 즐거운 그런 한 주가 연속되고 있는 그런,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번 주에 녹음했었잖아요. 네. 녹음했을 때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청주전 이기고 왔는데. 일단 우리 전부 다 대가리 받고 네. 시작해야 돼. 근데 하루 만에 화요일날 녹음하니까 화요일날 녹음하고 수요일날 아씨 어떡하지 막 이러고 갔는데 전남한테 발릴 것 같은데 이러고 갔는데 분위기가 급변했죠 그냥. 예. 빨리 민망할 무릎 정도로. 꿇으세요. 무릎 꿇고 하고 있잖아요. 못 봤어요? 네. 자, 일단 우리 그 팟빵 댓글 한번 먼저 읽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서사계님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오님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시원하게 대승했으니 다음 주 녹음 기대됩니다. 제발 어제만 갔기를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다행이에요, 정말. 네, 시원하게 이겨서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비틀즈님 1,4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집간다님이 내일이 도사촉 1시간 6분에 전남전 크게 이기는 모습 추라고 남겨주셨네요. 형이 뭘 예견을 하셨나요? 몰라, 나 예언한 적은 없어. 우리가 저기 막 그 약간 뇌 안 거치고 얘기할 때가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잘. 근데 이때 도리 형 나오셔가지고 약간 숙봉 타임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토끼님 7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원 삼성이 최근에 이제 3연승을 하면서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글들 본 게 있어요. 수원 삼성이 3연승을 한 게 뭐 1600 며칠인가 1200 며칠 만에 1200으로 봤어요. 뭐 202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렇죠. 2020년? 거의 뭐 한 3년 전 정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 3연승을 했어요?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문제가. 그때 정상빈인가 오연규 있을 때 박건아 감독 있을 때. 막 우리 그 아, 연속골 넣고 맞아요. 했잖아. 맞아요. 오연규가 막 5경기 연속골인가 막 넣고 막 그랬던 적 있었잖아.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제목의 기사를 한 게 본 게 있고 또 누군가의 글 중에 하나가 수원 삼성 N석골 때에 수원 삼성이 골을 넣고 득점을 한 게 거의 지난 시즌 여름 쪽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저 그 경기가 작년에 직관 마지막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주하고 했던 건데 불투이스 헤딩골 넣은 거. 아 그게 마지막이야? 네, 전 그때 가고 안 갔어요. 와,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내용의 기사나 글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2부 리그, K리그 2라고 해도 어쨌든 뛰고 있는 선수들이나 감독 코치진들이나 그걸 바라보는 팬들이 점점점 위닝 멘탈을 좀 가져간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김포와의 경기 때 우리가 90분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럼 좀 이런 분위기가 너무 낯선 거야. 예전 같았으면은 에이 역시나 또 한 골 얻어맞고 또 이렇게 끝나네. 관중들도 이렇게 뭔가 포기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고. 추가 뭔가. 시간 긴 게 수원 입장에서는 좋은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청주 전에 이겼음에도 근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좀 찝찝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위닝 멘탈보다는 어떻게 얻어 걸렸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속성이 없는 승 같아가지고 우려가 많았는데 전남전 기점으로 좀 그게 좀 많이 뒤집힌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쨌거나 이게 이겨나가는 모습들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서로 간의 불신 같은 것들을 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뭐 2주간의 수원 삼성의 축구가 아니었나 싶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전남과의 경기 5대1로 이겼던 대승을 했던 그 경기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월에 경기가 많아서 그런지 일주일 그냥 빠지지 않고 하는데 경기가 2개를 해야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이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 계속 할까봐 중간에 쉬고 막 그랬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뛰어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웬만해서는 다 녹음하니까. 그쵸. 이제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남과의 경기 사실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좀 많았어요. 우리를
잡았던 부산을 잡아냈던 전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장 좀 K리그 2에서 좀 돋보이는 선수들, 발디비아 뭐 이런 선수들 건재했기 때문에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팽팽했죠. 이게 좀 서로가 눈치 보면서 퉁가라 골이 좀 자책골이긴 했지만은 일찍 나온 게 유효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전남도 전반전에 좀 승부를 많이 보려고 했던 느낌이 있는데 그 맥을 딱 끊어놓고 시작한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 전에 충북 청주까지와의 경기는 염기훈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경기 플레이 자체도 지리한 그런 경기를 가져왔었는데 전남전부터는 뭔가 좀 다르네 오늘은. 군더더기를 딱 버렸다고 느낌이 된 게 그러니까 청주전 다시 또 얘기하자면은 그때 불만족스러웠던 게 왜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기교만 보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술에서 뭘 잘하고 나서 변칙 전술을 해야지 그게 아름다워지는 건데 기본적인 거는 일단 안 하는데 변칙으로 다 최신 트렌드만 쫓겠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승격을 할 수 있겠냐 이게 화두였잖아요. 근데 전남전 때는 많이 내려놨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만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전남전을 바라본 저의 개인적인 감상평이라고 하자면 수비에서의 안정성과 공격 전개 시의 속도, 그러니까 안정감과 속도 요 두 개가 그날 경기에 수원 삼성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뭐 이전 경기까지 뭐 한호광이 주전으로 나오면서 분전해주긴 했지만은 한호광의 단점이 그렇게 팀 케미하고 잘 맞는 플레이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수비 라인 맞추는데도 약간 애를 먹는 것 같았고 자기가 미들인지 수비인지 애매한 위치에서 서로 좀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뭐 데인마크나 피로시에 뭐 헤딩 득점 올리고 그런 거는 좋았지만은 그게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백동규가 들어오면서 이제 라인 조정이 시작이 됐고 라인을 무리하게 올라가진 않았고 그냥 폭백을 잘 유지했어요.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남전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박대원의 풀백으로의 출전, 왼쪽 풀백으로 이게 나오게 됐는데 그 자리가 맞죠? 예. 박대원이 나는 사실 센터백으로 나와도 불만이고 풀백으로 나와도 불만이었는데 중간에 백동규라는 선수가 박대원을 갖다가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쯤 되면은 박대원은 네가 어느 포지션에 있어도 불안한 선수가 아니라 얘랑 케미를 맞춰서 잡아줄 수 있는 애가 있다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애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된 거야 나도. 그 답이 되게 쉽게 나왔던 게 부진했던 선수들 보면은 지금 한호강도 아마 같은 수준일 수도 있는 게 우리는 수비진에 급했던 선수가 뭘 잘하고 그런 것보다는 라인 잘 맞추고 수비진을 다 이렇게 동료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 한 명만 있었으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대원도 라인을 잡아주니까 기량이 준수하게 올랐던 거 보면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런 선수가 없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박대원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니와 좀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뒤에서 수비가 안정이 되니까 박대원이 중앙이나 사이드 쪽에서 뛰어 올라가는 선수에게 공을 주고 자기도 같이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 그러고 나서 그게 실패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이게 정상적인 풀백이나 윙백들이 해줘야 되는 모습들이잖아. 그러니까 수원은 정석적인 모습을 일단 갖추고 나서 뭘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안 됐던 거죠 결국에는 진짜. 그러니까 박대원에게 딱 그런 임무를 주니까 그 임무만 충실히 해내고 옆에서 걔한테 라인 컨트롤 계속 경기 내내 라인 맞추면서 뭐 하는 백동규가 옆에서 딱 잡아주니까 그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 경기 동안 내가 내 스스로 박대원을 갖다가 비판하고 비난했던 모습이 무색하고 부끄러워질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 안 하던데. 전남전을 그 전 청주전이랑 아니면 그 전 경기랑 비교해봐야 될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청주전 때 많이 분노하셨잖아요. 점유율이에요. 네. 점유율인데 전남전은 우리가 점유율이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상대보다 점유율이 낮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실제 경기를 봤던 사람들은 우리가 점유율이 낮다라는 생각을 잘 못할 거예요. 전혀 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수원은 경기를 어떻게 했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화살을 땡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가 수비가 수원이라는 팀을 상대할 때는 일단은 수비적인 자세로 나와요.
수비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라인을 너무 올리거나 너무 압박을 가하거나 좀 하프라인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경기를 하다가 공을 컷하는 순간에 속공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 자체는 짧지만 경기 중에 계속 주는 임팩트는 센 편이 되는 거죠. 근데 전남전의 경기가 사실 좀 그런 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서 유지하는 백동규 역할이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이 뒤로 올라가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게끔 계속 콜을 해주는 역할들을 되게 잘해줬기 때문에 높은 라인에서 경기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도 그게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되고,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수원 축구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거, 쓸데없는 유자 빌드업, 네. 그거를 안 하고 계속 경기를 앞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러니까는 그 점유 허수였잖아요. 네. 전남전만 기억을 하면 우리 골키퍼가 뭐 했는지 기억 아무것도 안 날 거예요. 우리 골키퍼는 터치도 별로 없었고 골은 한 골 내주긴 했지만 뭐 터치도 별로 없었고 경기 자체에 크게 관여를 안 하는 위치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염기훈 감독이 하려고 하는 축구가 그 불샤님이 리뷰 쓸 때 자주 쓰시는 말처럼 언밸런스하게 포백을 운영하는 거고, 아마도 이거는 이기재라는 선수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전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대원이 전남전이라든가 이번에 김포전에 뛰었던 모습을 만약에 박대원이 아니고 이기재였다면은 훨씬 더 날카로운 크로스, 훨씬 더 많은 슛, 훨씬 더 중앙에서 접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형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박대원이 보여준 플레이가 이기재를 위한 예고편 같은 느낌? 이기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염기훈 감독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했던 판은 이거다라는 생각인 건데, 저는 이제 전남전 대승도 물론 경기장에서 되게 좋아하긴 했지만 다시 경기를 복귀했을 때는 안 좋았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게 좀 하나 있었고, 그게 저는 김포전 때 그대로 나온 모습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 형 잠깐만. 그 부분은 지금 크로스 시키지 말고 김포전에 가서 그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종만님도 뭐 우리랑 같은 축구를 봤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에서 같은 의견을 좀 내주시는 것 같고, 전남전에 우리가 5득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대승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순위 경쟁에 있어가지고 이 5득점은 엄청 큰 역할을 할 거라는 말인 거예요. 그거는 되게 중요해요. 저는 예. 올 시즌 시작할 때 수원한테 가장 필요한 승리는 압승이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경기 초반에, 리그 초반에, 1점 초반에. 그래야 리그2에서 다른 팀들이 수원인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었고, 우리가 리그2에서 초반에 한 서너 경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처음에 수비 상대편이 5분 10분 정도는 일단은 수원이라는 이름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는데, 한 10분 15분 지나면은 어써라 얘봐라 할만하네 이 생각으로 다 덤벼든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수원이 가장 좋았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수원이 경기를 잘하는 팀은 뭐냐면은 수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같이 맞불 놓는 팀들한테는 여지없이 개박살을 냈거든요. 그 대신 자기네 팀 컬러 버리고 뒤로 물러서서 쭉 버티는 팀들한테는 되게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이번이 전남도 사실은 그런 템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경기 템포가 좀 보였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와 전남과 상반되게 우리를 90분 내내 대비했던 게 충북 청주였어요.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부산도 자기네들 전술 다 버리고 일단 버틴 다음에 역습이었거든요. 맞춤 전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진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수원 삼성이 우리 상대로 그래 뛰쳐나와, 그러면 우리가 한번 5골로 우리가 두드려 패줄게, 이걸 보여준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 K리그는 골득실이 아니라 다득점이 우선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우리한테 몇 골을 집어넣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한 골이라도 더 많이 집어넣어서 다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K리그2가 승격을 하려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되지 않는 이상에 플레이오프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이 다득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위만 봐도 내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요. 이게 진짜 완전 순위 보면 물고 물리거든요. 내가 지난 방송 때 5대1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딱 5대1 됐는데 더 먹히지도 말고 더 넣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뭐 거셨나요? 배팅 하셨나요? 아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왜 판타지인데도 1점을 먹냐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시즌 초에 예상을 했었을 때 상위권을 잡을 거라고 예상했던 팀들 중에 경남이 있었고 성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랜드. 이랜드도 있었고 김포도 있었고. 예, 지금 이 팀들 전부 다 중하위권에 있어요. 근데 이 팀들이 계속 중하위권에 있을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쵸. 계속 자꾸 올라올 팀은 올라올 거고 내려갈 팀은 내려갈 건데 위에 있는 한 대여섯 팀들 중에서 아산도 그렇게 약한 것 같진 않은데 경기를 보면은 내려갈 만한 팀이 이렇게 만만하게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쵸. 실제 어느 정도 라운드가 돌아가고 경기력을 칠 때 뚜껑을 열어보니 야 이거는 엄청 살벌한 것 같아. 지금 경기 맞아요. 너무 살벌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위권 두세 팀을 제외한 나머지 4위부터 13위 정도까지는 다 그냥 한두 점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K리그2의 묘미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승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팀이 보면은 분명히 한 경기씩 덜한 팀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한 주에 휴식기를 갖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나중에 순위표에 어떻게 반영될지조차도 염두를 둬야 되는 게 K리그2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순위표가 뭐 수원 삼성이 한참 위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다른 팀들이 한 경기씩 더 치르고 나면은 어떻게 또 뒤바뀌어 있을지 모르거든. 이게 되게 내일애가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어저께 경기 일정을 계속 쭉 봤거든요. 8월 초에 경기 일정이 빡세요. 네. 그러니까 주중 3경기까지 뛰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기를 하고 또 수요일날 경기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경기하고 이게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는 경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한 경기를 쉬어요. 되게 힘든 그러니까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가면 박싱데이 기간에 우리는 한 경기를 쉬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아마 K리그2 1로빈이 종료되는 시점일 거예요. 그게 엄청 개꿀인 일정일 것 같고 그때까지 잘 넘겨서 위에 있는 팀들을 한두 팀을 더 좀 잘 후리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리그 일정 승점 관리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K리그2 제일 마지막 38라운드 때 수원 삼성이 경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끝내고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1위와 2위 뭐 이쯤 하고 있는데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죽는 거야 이런 게 미치는 거야. 미리 땡겨놔야 되겠네. 네. 땡겨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K리그 1에 있었지만 2는 어떤 덴가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가끔 보면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한 두세 경기 만에 그 상위권에 있다가 갑자기 중위권에 막 밑에 내려가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얘네 왜 갑자기 이렇게 못해져? 얘네 왜 갑자기 잘해서 위에 있어? 이런 상황인 거 보면 아까 내리님 말한 것처럼 1, 2점 차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 1년 내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최대한 끌어서 영끌해서 지금 위에 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힘으로. 전남전 같은 경우가 그 대승도 대승이지만 기존에 우리 수원 삼성 선수들이 2부 리그를 대하는 모습이 상대방도 수원 삼성이 낯설지만 수원 삼성도 상대방이 낯설단 말이에요. 경기장에서 딱 맞닥뜨려서 나랑 1대1로 내가 마크해야 될 선수의 얼굴도 낯익을 거고 어떤 유형의 플레이를 가져가는지도 잘 모를 테고. 낯설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선 모습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대한테 깨지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선수들이 좀 2부 리그 선수들에게 좀 익숙해지고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그게 이제 전남전에 좀 보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전남전 이전까지는 상대 선수가 뭐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쟤가 무슨 플레이를 할지를 몰라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전남전에는 우리가 왜 옛날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 선수들만 만나면 깨졌잖아요. 엄청 깨졌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고 거기 갔다 온 선수들 막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우리가 좀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는 이제 유럽 만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그게 수원 삼성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유럽 팀 만나면은 벌벌 떤다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력차보다 벌벌 떤다가 맞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전 보니까는 이전 경기하고 좀 달랐던 게 개인적으로는 선수단이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있었던 청주전 말고도 그 전 경기들 보면은 딱 봐도 그냥 크게 진지하게 나오진 않고 만만하게 보고 나왔다 이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도 않는 드리블 하다가 뭐 다 막히고 뭐 말도 안 되게 라인 올리다가 그냥 역습 엄청 당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좀
K리그 1에서 경기하듯이 좀 진지하게 나온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기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약간 텃세 아닌 텃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텃세를 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가 처음이다 보니 팬이고 선수들이고 텃세를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거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적응돼서 아 여긴 이런 데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니 아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거고 선수들끼리도 의견 조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파이팅을 더 하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기에서 눌리면 안 되는데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점이 약간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남전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의미를 갖는 그 한 경기였다라고 느끼는 게 수원 삼성에서 골맛을 봐야 될 선수들.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쟤네가 골이 터져야 우리가 그 후반기에도 믿고 쓸 수 있는데라는 거를 필요한 선수들이 골을 넣어줬다는 거. 그러네요. 자, 그게 대표적으로 손석영이죠. 그랬죠. 손석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후방에서 올라와서 골을 넣어줘야 될 이시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김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뭐 그전부터 잘해주기는 했지만 김현이 그 자신의 좋은 폼을 이어나가는 그런 득점까지. 게다가 좀 카즈키가 부상 복귀하고 그렇게 폼이 좋다고 못 느껴졌는데 그 경기에서 이어시를 올렸단 말이에요. 킥으로만. 네. 그것도 좀 좋은 점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실 1대1 상황에서는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후반으로 이제 넘어갈 때, 이것도 경기가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분 좋은 두 번째 득점이 터지고 나서 전남이 라인을 엄청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올리는데요. 약간. 정말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끌어올렸는데, 그 점을 우리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잘 파고들어서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이야기.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진지해졌다고 한 게 약간 이어지는 게 옛날에는 K리그 1에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상대방이 말도 안 되게 라인 올려도 같이 뒤로 빠져가지고 역습을 생각 안 했는데 뭔가 좀 더 진지하게 역습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K리그2로 와서 처음으로 역습이라는 거를 우리 팬들에게 보여준 그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김주찬하고 김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현은 중앙에서 골을 굉장히 잘 키핑을 해줬고 김주찬은 사이드 측면 쪽에서 계속 공을 뺏기지 않고 전진을 시켜버리니까 상대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끌어주니까 팀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김포전 때 그게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남전 때는 그게 되게 잘 된 거고, 네. 그러니까 팀이 계속 탄력을 해서 앞으로 가는 거고, 김포전 때는 그게 하나가 안 돼서 막히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무겁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날 경기 이제 후반에 한 70분 넘어가면서 이제 전진우가 교체돼서 들어오는데, 전진우가 이제 교체로 들어오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전진우가 골을 넣은 것보다도 더 기분 좋았던 장면을 하나 봤던 게, 전진우가 이제 전남의 왼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이제 우리 쪽 진영에서 공을 딱 잡았는데 앞이 뻥 뚫려 있으니까는 망설임 없이 그냥 쭉 찍고 올라가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 맞아요. 그 장면이 나는 전진우가 기존에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지만 걔가 골을 넣은 것보다도 너무 시원한 거야. 그 찍고 올라가는 게. 나는 그런 모습 좀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계속 선발로 나오다가 이번에 뭐 교체로 나왔는데 교체로 전남전 때 했던 거 보면 골만 없었지 플레이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선적으로 그냥 상대하고 조금 벌어져 있으면 괜히 뭐 잔발 치면서 그 안쪽으로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가 전남을 5대1로 이겼던 것도 단순성에서 우리가 이뤄낸 결과잖아. 기본만 하고 공격도 그 단순하게 패스하고 슛하고 그냥 그거였잖아요. 난 그 전진우가 한 50m 드리블 갖고 쭉 들어가는데 와 그냥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전진해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전남 수비 완전 대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스피드를 알고 있고 속도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 상당히 도움되는 플레이죠 진짜. 나는 전진우가 앞으로도의 경기에서 그 플레이의 모습에 대한 기억을 좀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그 김포전까지 해가지고 전진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 김포전에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수원 삼성이 전남을 5대1로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2위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그 다득점도 다득점이고 지금 K리그2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다득점 2위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실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안양이 이제 워낙 기세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안양에 대해서 이제 득점과 실점이 하나씩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전남전을 잡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 그 다음 김포전에서 우리가 그 김포를 잡지 못했다면 이 김포전을 못 잡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안양과의 경기에까지도 영향을 줄 만한 7라운드였거든요. 그 김포와의 7라운드 경기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경기였죠, 이게. 사실 김포가 지금 순위상으로는 제일 밑에 쳐져 있는 거는 맞는데, 선수들 우리 그날 경기장에서 봐서 알잖아요. 선수들 몇몇 하나씩 뜯어보면은 되게 퀄리티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다 아는 선수들이야, 어떻게 된 게. 그리고 2월 달에 한번 달았잖아요, 이적시장 했을 때. 김포가 이적시장에서 알짜들을 정말 많이 영입해가지고 리그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근데 순위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조직력도 많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은, 예, 선수 몇몇이 보면은 퀄리티가 좋은 편이죠.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김포가 지금 6경기를 치렀는데 6경기가 다 원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장 경기장 보수공사 때문에 지금 어쨌든 팀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는 분명히 이제 5월 돼서 6월 돼서 이제 경기장 공사가 보수공사가 마무리되고 그쪽에 자리 잡고 나면은 후반기에는 무섭게 치고 올라올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타이밍이 있겠네요. 네, 올라갈 타이밍이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는 확실히 그런 팀이고, 김포전을 얘기를 하면 저는 김포전에서는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다고 보는데 제일 나쁜 모습은 계속 실점을 한다는 게 제일 나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좋은 승리라고 얘기하면 5대1 승리보다는 3대0 승리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클린시트가 아무래도 그렇죠. 클린시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5대1 경기라든가 5골 정도 나는 경기는 실력 차가 막 벌어졌을 때 나오는 스코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부딪히고 치고받고 할 때 나오는 스코어가 5골이라는 건데 3대0 같은 경우는 뭐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압도적인 실력으로 찍어 눌렀을 때 나오는 스코어가 3대0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김포를 상대로 했었을 때 첫 골이 들어가는 시점도 완벽했고 그러면은 이거는 3대0 경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야 전 경기 때 5대1로 이겼던 대승의 분위기도 쭉 이어가고 3대0이면은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꼬여서 못 풀어버린 거는 김포가 잘 버틴 것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만든 거기도 해요. 전남전에 군더더럽게 깔끔하게 했던 선수들이 갑자기 김포전에서는 후반 들면서 트래핑이 길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종석. 그러니까 트래핑이 길게 되고 계속 쳐놓고 제낄 생각을 하니까는 볼 컨트롤 간수가 잘 안 되니까는 간결하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득점을 갖다가 좀 이른 시간에 했고 그것도 이제 손석영이 김포를 상대로 이루어낸 득점이 있고 너무 진짜. 아름다운 골이었는데 그 득점이 3백을 쓰는 모든 팀을 상대하는 상대팀이 3백을 무너뜨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득점을 이뤄내요. 그러니까 그 3백, 센터백 사이를 갖다가 그냥 원터치 패스로 툭 넣어주고 달려가는 선수가 자꾸 밀어넣는. 그냥 완전 이건 수학공식이에요, 수학공식. 근데 수원에서 한동안 못 보던 약간 골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봐봐요. 첫 골 장면도 그냥 카즈키는 공을 잡고 드리블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공 오고 방향을 그대로 김현한테 주고 김현도 오는 볼 그대로 톡 건드려서 방향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축구를 이쁘게 하고 잘하고 할 수 있는 선수들도 구성되어 있고 할 줄도 알고 능력이 되는 팀이긴 한데 첫 골 그렇게 넣은 다음부터는 20분 대 30분 대가 되면서 계속 드리블로 제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남이 우리에게 패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득점을 하고 나서 수원 삼성 선수들이 전남화돼 버려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수간격 다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는 뭐 이거 좀 해도 될까? 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종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드리블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김포에 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전반전 경기 내내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고정훈 감독이 그 공수 간격 안 맞아가지고 엄청 화를 내요. 계속 센터백한테 경기 내내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손짓하고 간격 맞추라고 막 하면서 그게 아마 좀 김포 선수들을 좀 깨우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고정 감독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만했어요. 그러니까 실점할 때도 그렇고 그 전으로 뭐 10분까지
진짜 김포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잖아요. 저희가 뭐 다 골 취소되긴 했지만은 그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얻어맞았는데 그 시점에 더 거기에 너무 좀 안일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오히려 우리가 김포 골- 할만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골 취소되면서부터 이거 골 취소됐지만 우리가 비빌만한데 우리 건데 이거 자꾸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저는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 골이 뭐 김주찬 골 같은 경우는 선을 거서 보면은 옵사이드가 보일 정도의 가까운 찬스긴 했지만 나머지 두 골 같은 경우는 저는 골로 해도 무방한 상황이지 그렇죠. 않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아 오늘 이거 꼬이는 날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같은 생각인 게 아쉬운 점도 많고 너무 안일해졌다 그 생각이 들지만은 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좀 이 경기는 심판이 망쳐가지고 수원 삼성 선수들을 말리게 하지 않았나 약간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점 장면과 골이 취소되는 과정을 같이 묶어서 네. 한번 심판에 대한 불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동일한 상황인 네.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데 한쪽은 골이고 한쪽은 취소가 된 거고. 너무 둘 다 취소하든지 둘 다 인정하든지. 너무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심판이 다 김포 쪽에 향하는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심판이 김포를 갖다가 뭐 편을 들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실력이 능력 하지 부족이죠. 않았나, 네. 뭐, 그 다음에 판단의 기준이 없지 않나, 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 정도 넘어가면 안 돼. 난 이 정도. 아니, 이야기는 할 거예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점한 장면도 상대의 핸드볼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였나 하여튼 그 선수가 헤딩을 하고 김민호 손을 받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손석용이, 그거, 들어가면서 내줬던 공도, 득점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뭐는 아니고 저거는 맞고 이러면은 아니 뭐 의도는 모르겠고 그 손에 맞은 선수의 의도는 모르겠고 솔직히 장면을 두 개 딱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그거를 왜 우리는 취소가 되고 상대는 득점이 인정이 되는지. 난 그거보다 더 열받았던 게 이종성 골 취소된 게 더 열받는 거예요. 골이 아니고 그냥 중거리였는데 팔 맞았죠? 네. 팔 맞았는데 원래 팔에 몸에 붙어 있으면 얘는 팔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근데 분명히 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누구였어요? 김민호였죠. 김민호. 우리 선수였던 김민호. 그 중거리 슛하는 거 약간 막는다고 몸을 틀었는데 손이 다 보면서 공이 떨어졌어요. 오는 걸 보고서 몸을 돌렸는데 벌려져 있는 팔에 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플레이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PK를 줬어야 돼요. 비디오 판독을 했어야죠. 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보이스로만 듣고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그냥 PK죠 그거는. 그건 작년에 우리는 무조건 다 PK 줬어요. 우리는 붙어 있는 손에 맞아도 음. PK를 줬는데. 그러니까 진짜 심판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줬다 뺐다 안 줬다가 뺏었다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이종성 그 킥은 PK를 줬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줬어야 되고. 그 기점부터 해가지고 경기력이 엉망이 됐는데 이게 심판 탓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100%지. 우리 경기 흐름이 뒤집혔잖아. 맞잖아. 가장 악질인 심판이 뭐 일부러 그랬다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왜 그 분위기 흐름 다 깨버리는 심판이 제일 안 좋다고 하잖아요. 선수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김주찬이었나 누구였나 그 헤더 했다가 골 맞고 나왔는데 손정현이 공 터치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선수 갖다 때려 박아버리잖아. 후반전에 근데 그거 안 불죠. 그것도 PK를 봤어야지. 조윤성이 맞았죠. 조윤성. 네, 그래, 조윤성이 조윤성. 맞았죠. 그것도 봤어야지. 그러니까 뭐 반칙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VAR에 대한 그건 한번 들어가 봤어야지. 아니 손정현이 공을 터치도 못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선수 때려 박았는데 왜 그것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오히려 우리 선수가 갖다 박은 것 같이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 버리고 이 판정 자체가 너무 불합리한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판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전 경기 같았으면은 상황 그렇게 되면은 2대1로 우리가 졌을 거예요. 뒤집혔죠. 2대1로 네. 졌을 거예요, 우리가. 졌을 건데 뒤집혀서. 그 경기를 2대1로 어쨌든 잡아낸 것 자체가 확실히 팀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 좀 올라가고 아까 전에 내일이가 처음에 했던 얘기 팀도 관중들도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기대를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선수들한테 나온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포전은 뭐 좋았던 게 별로 없는데 그 가장 큰 수확은 2대1로 이긴 거 단 그 하나인 것 같아요.
극장골.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골을 넣은 장면도 여기서도 이제 또 전진우가 교체로 나오면서 또 좋은 모습을 하나 보여줬던 건데 사이드에서 이제 김주찬이 올린 크로스에 대해서 원래 내가 전진우가 저 위치에 있는 게 맞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꿋꿋이 안으로 들어가서 헤더를 따내잖아요, 결국에. 맞아. 그러니까 헤더를 따는 게 더 놀라웠어. 나도.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욕하던 선수가 그렇게 처절하게 그런 플레이를 모습을 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갑자기 이뻐 보이는 거야, 얘가. 그치. 그리고 나서 헤더가 딱 골키퍼가 선방했을 때 아마 전진우가 예전 같았으면은 거기서 그냥 머리를 주워 죽으면서 플레이가 멈췄을 건데 끝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았던. 전진우 덕분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진우 최근의 플레이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았는데 그 경기 전남전 포함해가지고 보니까 얘는 좀 시간 기다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쥐가 좀 더 나면. 쥐가? 이제 쥐 그만 나지. 전진우는 쥐가 나면은 우리가 진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지금 했다는 수원 삼성 거죠. 축구 이상하잖아요. 염기훈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감독 부임한 이후에 우리든 상대든 퇴장당하면 우리가 다 이겼잖아. 지금 6번인가? 그러니까 조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필승의 법칙이 있네. 퇴장을 당한다면 전진우가 쥐가 나는 거야. 필승이네 그러면. 그리고 형이 경기장 안 오고. 영국 출입 금지 막 당. 자꾸 무슨 공식 만들지 말고. 꼭 전진우만 넣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필드 안에 있는 선수들이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욕바지처럼 했던 박대원도 이번에 2경기 통해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안정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박대원이라는 이름 뒤에 안정적이었다라는 걸 붙는 게 이게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자리 잡고 있고. 왜 호이기가 이번에 11에 뽑혔는데. 그건 정말 의문이에요. 나도 의문이긴 한데. 잘했나 봐. 의문이긴 한데 후반전에 그 오른쪽 사이드에서 수비한 거 보면은 하기는 진짜 다 맞긴 맞고. 네, 후반전에는 거의 그냥 핵심적으로 다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요런 게 있었어. 한두 번 털리긴 했는데. 저기 김포의 그 공격수 10번인가 11번인가 그 누구냐? 플라나? 플라나. 플라나의 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플라나를 갖다가 마크해야 됐던 센터백이나 풀백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날 경기. 정말 힘들어했어요. 맞아. 근데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장우익이 반대쪽에서 그래도 그쪽으로는 공이 흘러가지 않게 공격적인 측면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플라나 킥이 다 그거였잖아요. 그 센터백하고 오른쪽 풀백 사이 그 다 노리는 그러니까 코너킥이나 프리킥 다 걔가 차잖아. 킥 존나 좋던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김포전의 컨셉을 우리도 하나는 생각을 해둬야 될 게 내일 있을 코리아컵과 그 다음에 있을 안양과의 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제일 의외였던 게 오히려 장우익의 선발보다도 김보경의 선발을 꺼냈던 거예요. 김보경은 예상도 못했죠. 난 진짜 예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농담대로 이거는 상대 고정훈 감독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낸 카드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 도발 카드? 근데 나는 김보경 한 20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오래되면은 옛날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나와서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잠깐 쓰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골의 시발점이 약간 김보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뭐 좋은 모습을 한순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김보경이 나옴으로 인해서 김보경이 자꾸 플레이 스타일이나 감독 지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주찬하고 자꾸 스위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주찬이 오히려 김보경이 있는 내내 김주찬이 죽어 보여요. 근데 후반 가면은 김주찬이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노련한 선수가 서로 합이 맞아서 김보경하고 스위칭을 하고 다시 나오고 요게 되면은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김주찬은 1대1이 강하고 아니면 공간으로 치닫는 선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편 선수가 내 근처에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 편 선수가 내 근처에 있으면 헬퍼가 들어온다는 거지. 협력 수비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김주찬한테 공을 주려면은 왜 농구에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전술을 쓰듯이 우리 편 선수들이 조금 떨어져서 얘한테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김주찬은 1대1을 치건 제끼건 뭐하건 하는데 김보경은 김주찬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보경의 활동량이 김주찬의 활동량보다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을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보경은 말한 대로 20분 정도 쓰기엔 되게 좋은 선수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좋은 선수기는 해요. 근데 위치는 어디서 써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조금 처진 위치에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포전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는 염기훈 감독이 선택한 게 카즈키를 다시 앞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유재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다시 투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좀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찬한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1대1을 칠 수 있는 선수들 매치업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김주찬의 크로스도 그 전술의 변화에서 선수의 변화에서 가져온 플레이 때문에 이제 김주찬이 우리가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던 장면에서의 크로스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진우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연쇄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 저는 그 1년에 2경기를 보면서 전진우 보니까 그 생각 나지 않아요? 그 고승범 완전 후보였다가 19년도에 갑자기 나왔을 때 되게 플레이가 바뀌었던 게 자기 그 활동량 좋은 거 되게 잘 살리면서 직관적으로 했거든요. 슛할 때 슛해버리고 패스할 때 해버리고 그러니까 옛날 고승범은 자리 못 잡을 때는 전진을 지금 못할 때처럼 계속 막 꾸러박아요. 자꾸 꾸러박고 막 이상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 나오더니 직관적으로 하면서 좀 풀렸는데 근데 그거는 나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고승범이 수원 삼성 처음 와가지고 대구에 임대 갔다 오는 그 시즌까지 나는 고승범이 나는 그냥 풀백이나 윙백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이후에 와서 중미로 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지, 나도. 중미로 쓰다가 그 서정원 감독이 많이 안 썼죠. 윙백으로 돌렸다가 또 임대 보냈는데 임대에서도 풀백인지 윙백인지 대구에서 그렇게 쓰다가 점점 이게 고승범은 이게 대혼란의 시기가 있었죠. 그 와중에서 뭐 그냥 경기력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약간 포지션은 다르지만 그 생각 그냥 저는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많이 움직인다. 축구 선수는 약간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 많아서 망했던 우리 선수들이 하태균도 있고 서동현도 있고 저희 김건희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 선수들보다는 직관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어쨌든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플레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직관적이라는 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판단이 빠른 거예요. 아니면 훈련이 많이 돼 있고. 그냥 몸이 너무 생각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선수들은. 생각을 하는 게 경험이나 아니면 본능에 의해서 결정이 빠른 거지. 근데 그게 옳은 결정인 거지. 아니면은 이제 김현과 뮬리치 두 선수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김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볼로 자기한테 넘어오면 일단 머리로 따서 우리 선수 근처로 떨구자 이 생각만 하거든. 근데 뮬리치는 그 공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서 내가 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공을 두려고 해.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작도 많아지고 상대 커버도 빨리 들어오고 공을 잃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꾸 뮬리치는 반복되는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뮬리치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높이로 공이 날라오면 다른 선수들은 머리로 떨구려고 하는데 쟤는 계속 가슴으로 받아서 자기 밑으로 떨구려고 그래. 높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라니까. 그게 자꾸 자기가 공을 잡고 자기 뭐 반경 30cm 안에 딱 떨궈서 자기가 발로 컨트롤하면 되는데 그 공이 튀어서 어디로 가는데요? 아니, 솔직히 뮬리치 입장에서 내 가슴이 남의 머리 정도 되잖아. 그래서 이걸 맞춰주는 것 같지도 않아? 자기 머리를 맞추면 되게 유리할 텐데 유리한 장점을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이제 스스로 걔는 안 하는 거지. 습관화돼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포정 보니까 저는 뮬리치랑 김현이랑 투톱을러도 괜찮겠다 싶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뮬리치는 사실 키가 좋을 뿐이지 얘는 9번 스타일인 거예요. 처진 스트라이커란 말이지. 그러니까 김현을 앞에 박아놓고 김현 뒤에다가 뮬리치를 놓으면 돼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뮬리치가 그걸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반대여가지고 사실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방금 종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나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뮬리치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습관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김현이랑 처진 스트라이커로 뮬리치를 놓고 있으면 양쪽 측면은 김주찬이랑 전진우 정도면 미친 듯이 뛰어다닐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왼쪽에 이기재가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죠. 이러면은 그냥 중앙 미드필더는 그냥 대충 버텨주기만 하면은 그냥 경기는 알아서. 근데 방금 형 말대로 하면은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하나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중앙이 우리가 썰어 먹히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우리가 계속 썰고 다니니까 상대가 올라오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순간 한 번으로 그 중앙 미드필더 한 번 쌈싸먹어 먹혀버리면 팀 바이 팀일 것 같아. 근데 그럼 뭐 한 골 주지 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빠르게 뭐 전략 수정을 한다던가 포메이션을 바꾼다던가 해야 되는데 염기훈이 그 정도까지의 여유는 지금 아니란 말이야. 한 골 주고 한 두세 골 더 넣으면 되지. 근데 나는 뮬리치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뮬리치가 길어갖고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길어서 좋은 거는 공격수 뒤에서 수비를 할 때 공을 뺄 때 내 상식에서는 저게 공에 발이 안 닿을 것 같은데 다리가 길어 놓으니까 다리를 학처럼 이렇게 감싸서 공을 쳐내. 그래서 와 다리가 기니까 저게 좋네? 그랬는데 반대로 기니까 얘가 무릎을 들어서 볼을 처리하겠다는 걸 누구든지 다 보고 예상을 하니까 다리가 올라가는 사이에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 다리가 길어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뮬리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포전 때 보니까 전반전에 김포 수비진 라인 간격도 안 돼가지고 그냥 2대1 패스에 다 썰렸잖아요. 근데 고정훈 감독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맞춰지니까 이 원톱 대응하는 게 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시점에 김현하고 물리치 투톱하면 쟤네 다 혼란해가지고 재미 좀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투톱을 들어갔을 때 뮬리치 움직임이 너무 불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차라리 적정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9번처럼 뛸 거면 아싸리 9번 위치에 가든가 섀도우 위치로 뛸 것 같으면 진짜 아싸리 섀도우 위치로 가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김현이랑 같이 투인 타워를 해주려면 아예 좀 더 올라가든가. 그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공을 주기에도 애매한 위치고 그렇다고 거기서 공을 받으면 얘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투톱 했을 때 홀라 왔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가 김현은 앞에 있고 뮬리치가 뒤에서 떨어지고 걔는 빠따주니까 떨어뜨리는 거야. 중거리 슈팅이고 막 그러면은 되게 잘 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전남과 김포 요 두 개를 보고 좀 많이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수원 삼성에 확고한 프리키커가 없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이제. 누구야? 이기재? 지겹게 봐야 될 이기재가 오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기재가 되게 기다려지는 게 그 이기재 특유의 그 얼리 크로스 있잖아요. K리그 2에서 그 수비진들 그거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내가 돼요. 봤을 지금. 때는 김현은 진짜 이번에 그 이기재가 좀만 해주면 20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골까지 그거 15골 30골 합시다. 카즈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시아나 올렸었잖아요. 전남전에. 네. 그것 때도 전남 수비도 대응 하나도 안 되는데 이번에 그 김포하고 할 때도 유재호가 올린 거 그거 김포 수비수들이 대응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윤성이 그거 했었잖아요. 그치 네. 저기 유재호가 약간 얼리성으로 그거 빠르게 올려준 거 그거는 조윤성이 한 거. 네. 그거는 코스 진짜 좋았어 그거. 근데 그러니까 김포 수비들이 재응 우리는 양쪽 사이드에서 경기에서 한 5번 정도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런 거 올려주면은 2골은 가져갈 수 있는 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K리그 1하고 2하고 좀 차이가 보이는 게 K리그 1은 그런 얼리 크로스에 대한 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방법이 있는데 K리그 2는 뭐 원에서 내려온 수비수들도 많지만은 생각보다 그 대응이 되게 미흡하다는 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번에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키퍼가 손정현이었잖아. 걔 아니었으면은 김포도 실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 손정현이 그래도 뭐 경남에서 밀려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좋은 골키퍼기는 하단 말이야. 그렇죠. 경험도 많고. 근데 이번에 양영모도 슈퍼세이브를 몇 건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영모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뭐 그것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두 선수만 따로 빼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한 명은 백동규고 한 명은 양영모거든요. 네네. 우리가 충북 청주전부터 네. 전남을 거쳐서 김포전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모습을 양영모가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진짜 주장다운 모습을 맞아요.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에 있어가지고 형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형모가 특히 우리 김포전 같은 경우에 자기가 1대1 찬스에서 상대 선수가 날린 슈팅을 손으로 핑거팁으로 탁 위로 걷어내는 그런 것들 감각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두세 시즌 전부터 뭔가 양영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팬들도 많긴 했는데 그랬죠. 그거를 점점점 스스로 잠식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양영모는 사실은 이런 타입이죠. 그러니까는 조현우처럼 뭐 발군의 순발력 아니면 화려한 골키퍼 이런 선수가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꾸준함이 가장 큰 장점인 선수인데 그런 골키퍼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수비 조율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성용 키퍼하고 이훈재 키퍼하고의 차이를 얘기했었을 때 이훈재 키퍼는 경기 내내 떠든다고 그랬잖아요. 수비수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근데 정성용은 묵묵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는 거 툭툭 쳐내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양현모 선수가 사실은 되게 좀 정적인 키퍼라서 수비 조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백동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굳이 그거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백동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들어오자마자 사실 백동규가 이번 K리그2 1라운드 때 서브로 들어왔었나? 선발이었나? 하여튼 들어오자마자 위치 전술 이렇게 선수들, 수비 선수들 장악하면서 이렇게랑 막 손짓하면서 그 모습이 난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또다시 백동규를 후보로 내리고 안 쓰다가 또 한호강 라인 막 이렇게 쓰다가 뭐 그 결과가 우리 다 패배였잖아요. 그리고 이긴다고 한들 막 불안불안한 지리한 경기. 근데 백동규가 딱 나옴으로써 뒷 라인이 4명이, 수비수 4명이 딱 자리 잡고 버티니까 앞에서도 그냥 믿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백동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수를 갖다가 커버해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도하게 많았죠. 네. 너무 많았었어. 지금 이번에 카즈키, 유재호, 이종성, 그 다음에 김상준까지 충북 천주전부터 김포전까지 그 4명의 역할이 그냥 거의 아이솔레이트 된 것처럼 그냥 딱 자기들, 니들 할 거 니가 하고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 라인도 안 잡히니까 전반적으로 윗선 계속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백동규가 아직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맨마킹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는데, 느려서 그래. 네,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 선수들 일단 살려주는 게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큐가 선수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 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웅학은 SNS력은 굉장히 높은데 축구 지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한호광도 따지고 보면은 지시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면 잘할 수는 있는데,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동규 같은 경우는 설령 내 수비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리딩해갈 수 있는 머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이번에 전북의 감독 김두현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두현은 감독하면 대성할 감독이라는 감을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김두현에 대한 평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얘는 똑똑하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똑똑하다. 눈치가 빠르는 것 같아요. 근데 백동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저 선수는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축구력의 한 부분이 눈치잖아요, 사실. 경기 흐름을 읽고 내가 비록 빠르진 않지만 내가 길목에 먼저 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건데, 백동규는 나는 그걸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더 많았으니까 이제 돋보이는 거고, 우리 팀에는 그런 선수가 딱히 보이진 않았잖아요, 사실은. 서로 다 각계전투였죠. 약간. 그러니까 경기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봐도 백동규 전과 후 딱 보고 나면은 백동규가 센터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풀백들이 지나치게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 뭐 박대원이나 이상민이 플라나를 막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그때도 백동규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 같이 붙어주는 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나 우리 사이드에 뛰는 윙 같은 선수들이 내려와서 같이 붙어주게끔 만들어주고 자기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플라나 맞겠다고 백동규까지 내려왔으면은 우린 실점이거든요. 그쵸. 일단은 되게 잘했던 게, 플라나 같은 선수는 중앙선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그렇게 위협적인 선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걔를 밀어내서 거기서 공을 잡게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걔를 볼을 못 잡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고. 근데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걔가 거기서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잡으면 1대1로 막을 생각만 하는 거지, 막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수비 조직력이 좋아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치 중에 코치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 전에는 이게 수비 라인을 조율하는 능력이 없었는데, 백동규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자기 경험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김현이 라커룸에서 이런저런 얘기로 해가지고 선수들 한번 확 각성시킨 것처럼, 백동규는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이 선수들한테 수비는 혼자 1대1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경험이 엄청 풍부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끼리 조율을 해서 지금
이 수비 라인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에 있어가지고 더 좋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최고의 수혜자가 지금 나는 박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 박대원이 아니라 그 위치에 뭐 이시영이나 저기 누구냐 뭐시기냐 장호이? 뭐 아니 장호익 말고 저 정윤호였나? 석환? 장석환이라든지 장석환. 예. 뭐 그런 선수들이 우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네. 풀백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선수들이 있었을 때 전혀 못 봤던 게 걔네들이 치고 올라가서 언제 중앙 사이드로 들어가서 슈팅까지 가져가요. 근데 백동규 나오고 옆에 박대원 붙여놓으니까는 자유롭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공격 루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종마 형님 말씀대로 이 기자가 나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 수원 삼성은 단순히 뭐 사이드에서 공을 올린다 이게 아니라 루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코치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골키퍼 코치였던 분이 수원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인데 경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계속 했던 얘기긴 한데 우리 감독이 이제 김호 감독님 다음에 두 번째 감독님이 차범근 감독님이었는데 차범근 감독님이 팀 훈련할 때마다 공격수들한테 불러놓고 그 얘기한다는 거야. 넌 왜 거기서 골을 못 넣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그냥 툭 차면 들어가는 거지 그걸 왜 못 넣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감독님들 몇몇이 서정원 감독님도 그렇긴 하고 근데 특히 서정원 감독님 얘기는 좀 해야 되는 게 아마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서정원 감독은 원래 그 감독님이 선수 때부터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던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는 프로 선수면 이 정도는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양반인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선수면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할 거다라는 게 견지가 돼서 그거는 패스를 하고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안 잡는 게 그렇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좀 모르겠어요. 염기훈 감독도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기훈 감독은 실패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팀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감독의 코칭이 아니고 선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긴 한데 염기훈 감독도 저는 몇 년 지나면은 좋은 감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데 선수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그렇지 한계가 않을까라는 있겠죠. 생각을 저는 분명히 좀 하고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저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도리가 없으니까 내가 해보면 그 염기훈이 그 좋은 모습을 습득해 가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지금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솔직히 급으로 따지면 나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1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버텨주는 동안 뭐 감독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바뀐다고 쳤을 때 그 사이에 이 할애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염기훈 감독은 감독력을 올려야 되고 우리 팀을 위해서 선수들은 버텨주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기존에 좋은 실력들을 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합을 하는데 구심점에 아까 말한 백동규 선수가 있어서 난 너무 다행이고 이 선수가 비록 자기는 실력이 지금 나이도 있고 해서 더 이상 발휘하기는 어렵지만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거 노하우를 밑에 선수들한테 출중한 선수들한테 전파를 해서 정말 시너지를 많이 얻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가 안정되면 미들지는 자기네들 할 거 하고 선수들 다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할 거 하고 공격진이 자기네들 잘하는 거 터지면 이거보다 더할 나위가 어딨어요. 10대 0도 나오겠다. 진짜. 이대로 이 행복회로만 돌리면. 약간 보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수원 삼성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수비수 영입 기조가 약간 비슷한 선수들을 너무 많이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백동규가 그나마 최근에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뭐 스피드 좋고 공중볼 좋은 수비수 영입하면 좋은 건 맞는데 다 그런 선수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이터형만 계속 영입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파이터형만 영입을 하다 보니까 리더형이나 커맨더형이 거의 실종되었고 그 역할이 안 맞았던 민상기나 불투이스한테 시켰는데 그걸 시키니까 이제 부작용만 났었던 거잖아요. 계속 보면 민상기도 따지고 보면은 스토퍼 역할로 다 컸지 그 커맨더나 리더형으로 크진 않았어요. 네, 전형적인 3백의 네. 스토퍼인 거죠. 근데 갑자기 3백 중앙에서 지시하는 수비수가로 갑자기 자리 잡으면서 폼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 불투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시는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내 스피드가 안 되니까 네가 좀 더 빡세게 뛰어라. 약간 뒤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선수도 어떻게 보면 커맨더 형이라고 볼 수 없고 전형적인 파이터형 수비수였는데 왜 우리 중앙 수비는 고명석도 그러고 그런 선수들만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백동규도 급하게 영입한 것 치고는 다른 스타일로다가 잘 영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이제 또 지금 수비가 다 거덜이 났는데 여름 되면은 또 스토퍼만 영입하지 말고 좀 넓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수원 삼성이 근 몇 년간 한 10년까지 봐도 되겠다. 상대 팀에서 데려온 선수 중에 그 선수의 시장 가치라든지 전체적인 넓이에서 바라보는 그 범위가 아니라 그 선수가 기존에 소속된 팀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따랐어야 될 선수를 가지고 온 딱 한 명만 뽑아라 하면 그게 백동규예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제일 믿었고 가장 안양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백동규를 우리가 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져온 그 전소속 팀에서의 가치가 가장 높았던 선수를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럼 백동규가 맞아요. 그래서 백동규 고소하려고 그러잖아요, 안양에서. 그 뭐 무슨 뭐 돈 뭐 에이전트에 뭐 돈 뭐 더 내놔라 뭐 이런 얘기가 그것도 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훈련 시켜준 거에 대해서도 일할배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설기현 보고 그 K값 주고 가라 하는 것처럼 뭐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안양 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번에 안양 원정 가면 화영식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가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온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김포를 상대로 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로테이션 돌렸는데 어떻게든 이겼잖아. 그래서 좀 더 주전조에 대한 체력 보강, 그리고 당장 내일 코리아컵 안산과 원정 경기가 또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염기훈 감독은 좀 더 많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우리 FA컵 우승 못해도 돼. 그날 우리 져도 돼. 이기면 좋지만 그날 지더라도 안양에 모든 거를 쏟아부어야 될 시점이야 지금. 근데 또 타이밍이 김포전에 손석용이 친정팀을 상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친정팀을 상대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축구라는 게. 이번에는 또 안양전에 백동규가 또 화영식을 감당할 만큼 지금 또 그런 친정팀을 상대로 하니까 백동규 골을 한번 또. 근데 또 의외로 안양 팬들이 백동규에게 박수 보내줄 수도 있어. 아니 손석용 절대 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손석용 때 어땠냐면 손석용 선수 소개할 때 김포 사람들이 박수를 엄청 쳐줬어요. 그리고 2분 만에 골 넣었잖아. 그러니까 김포 입장에서 손석영은 아유 우리가 키운 새끼가 좀 더 큰 데 갔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랬는데 그리고 냅다 골을 넣어버렸지. 그리고 손석영이 뭐 미워 보이고 그랬으려면은 지난 시즌에 손석영을 지들이 살뜰하게 많이 썼어야지. 많이 못 쓴 상황에서 수원으로 왔고, 네. 수원 삼성 소개될 때, 김포 팬들이 손석영을 크게 외쳐주더라고. 그런 모습을. 이번에 이제 백동규는 다르겠죠? 안양 원정 가서 백동규에 대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대전에서 이관우 데리고 왔을 때랑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홈이 아니잖아, 또. 어웨이니까 또 그러네. 만약에 아코스틱까지 우리 남아있었다면, 와. 선발로, 김경중, 아코스티, 백동규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혈압 터지겠다, 걔네. 꿀잼이었는데, 아쉽다. 원래 안양 서포터들이 이렇게 화염이라든가 불 지르는 걸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야, 걔네 왜 이렇게 불을 좋아해? 원래 안양 레지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왜 그랬던 거야, 걔네? 종특이었어요, 종특. 그러니까, 왜 그랬던 거야? 나도 궁금해. 옛날에도 너네 왜 그랬니? 걔네가 예전에는 경기장이 이렇게, 아워네이션이 이렇게 경기장 외곽으로 네. 한 명씩 써가지고 외곽에서 쭉 해가지고 화염을 깐 적이 있거든 걔네들이. 그건 정말 장관이었죠. 거기 무슨 공장 있어요? 뭐 그런 화염 공장? 아니 거기 LG 화학이 아닌데 거긴 전선인데 LG 산전인데.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 특산물인가? 안양 특산물 홍염. 어쨌든 이제 안양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FA컵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리그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솔직히 내 다음 해 목표는 이번에 FA컵 우승해서 아챔 티켓 따고 내년 시즌에 우리가 일부로 승격한 상태에서 클럽 월드컵 우승하고 거기에서 받은 상금으로 이제 좋은 선수들 다 해서 뭐 그렇게 하는 이제 뭐 그런 상상이거든. 그러고 죽는 거야 이제.
또 이상하네. 얘 뽕이 장난이 아닌데 얘는 야, 스케일이 다른데? 야, 도리는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지. 너무 이렇게 진지 빼면서 얘기하면 얘 어떡하냐, 진짜인 것 그거를. 같은데. 나 진짜로 얘기한 나 거야. 진짜. 혈서 쓸 것 그래서 같은 이번에 우리가 기세인데? FA컵 우승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내년 시즌 아침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수 수급도 많이 해야 되고. 야, 아까 저녁에 뭐 먹었냐? 왜 그래? 갑자기 근데 그게 그 순대 괜찮았어? 냄새 안 났어? 갑자기 눈빛이 무서운데. 반주는 안 했어요. 근데 네. 솔직히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직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로또도 불가능하잖아. 내가 아까 말한 그대로 해갖고 10대 0 하면 이렇게 돼. 지금 이제 코리아컵을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은 리그에 좀 더 집중해서 뭐 물론 우리가 코리아컵에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솔직히 1부 리그하고 지금 맞짱 한번 떠가지고 진짜 우리 실력이 어느까지인지 순수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좀 오면은 좋긴 하겠거든. 안산 이기면 포항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요즘 포함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좀 아닌데. 예. 근데 안산은 코리아컵의 안산은 딴 것보다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전진호가 한번 골 터트려야 돼요. 네. 그리고 완델소는 시계가 거꾸로 올라가더라. 이 새끼 아. 미쳤더라. 야, 진짜 완델소는 윙백에서 와 정말 그리고 미친 존재감이지. 윙백에서 플레이하는데 속도감도 있고 크로스가 거의 이기재 뺨쳐. 와. 그리고 진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수비도 정말 빨리 내려오는 거지. 뭐 빨리 완델손 딴 데다 빨리 소개 좀 시켜. 아니 걔는 유럽에서 안 데리고 가나? 빨리 데려가라 그 정도면 그래. 진짜 데려갈 만한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너무 많아? 그래도 데려갈 수 있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윙백은 너무 귀해가지고. 빨리 완델손 포항 구장 앞에 샘물 부어가지고 빨리 그 안에 들어가서 빨리 동상됐으면 좋겠다. 중국에서 안 데려가나? 그러니까 걔 영상을 빨리 뿌리라고 딴 데다가. 사우디나 중동에 빨리. 그래.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괜찮겠다. 어쨌든 지금 수원 삼성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팬들도 그 기분에 이렇게 좀 많이 동조돼서 우리가 K리그 2긴 하지만 한동안 수원 삼성 팬들이 좀 느꼈던 상실감이라든지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최근 경기에 있어서 자신감으로 회복을 하게 되고 좀 더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좀 더 여유로워진 그런 좀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진우 같은 케이스가 인터뷰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인데 너무 속상해. 이번 계기로 그러니까 그 전남전에 보여줬던 그 드리블 같은 네. 난 직관성만 살리면은 걔는 다시 잘할 것 같아. 그런 모습으로 또 한 번 우리를 좀 들썩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는 코리아컵과 안양과의 어쨌든 전진우가 특별히 크게 부상을 갑자기 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나올 거란 말이야. 나와서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해트트릭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남과 김포전을 통해서 득점을 맛봐야 될 선수들이 다 맛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좋은 기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 하기 전까지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중에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 좋은 기운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를 갖다가 이긴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김포전에 우리가 만약에 승점을 1점만 갖고 오거나 아예 가지고 오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음 경기 안양을 우리가 대승으로 잡는다 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가 돼버릴 농산이 컸단 말이야. 근데 끝까지 수원 삼성 선수들이 뛰어줌으로 해서 지금 또 우리가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징크스도 깨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밥상이 차려지면 그 밥상을 기가 막히게 없는 재주가 있는 팀이긴 한데 어쨌든 또 올 시즌에 들어와서 밥상이 한 번 또 차려졌어. 근데 여기서 또 밥상을 예전처럼 또 뒤에 없느냐 아니면 잘 챙겨 먹느냐. 일단 올해 한 번은 뒤집었습니다. 부산전 때. 그리고 수원 삼성이 최근 들어서 이제 안양이 2부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안양과 혼 경기든 원정 경기든 안양한테 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양한테. 근데 걔네 중에 그 마테우스랑 단레인가 네. 걔네가 너무 폼이 좋아서 걱정이긴 한데. 괜찮아요. 우리도 김현이 폼이 좋은데. 내가 마테우스를 맡게 네가 단레인을 맡아. 알았지? 그 지금 안양 맞이하기 전에 분위기가 전남 맞이하기 전에 이랬거든요. 전남이. 네. 그래서 약간 같은 기세로 간다고 하면은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들기도 하고. 하긴 뭐 이번 라운드 K리그2 최고의 빅매치가 지금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양이랑 해가지고 안양이 그래 한번 다이다이 떠보자 하고 나와서 3대0으로 우리가 딱 압살해버리면은 야. 올 시즌 진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볼 때는 정말 그래요. 쉽게 풀리는 거죠 이제. 진짜 일요일 경기
여름 이적 시장에만 보강만 잘하면은 예. 그리고 이제 좀 우려의 말씀을 하나 하자면 안양이 뭐 수원과 가장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또 가깝기도 하고 최근 몇 경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 서로 맞붙어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조인식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리그에서 만난 안양은 정말 다를 겁니다. 또 수원 삼성 원정 가는 팬들의 마인드도 좀 다를 거고 부디 사고 없이 안양 그 원정석이 좀 뭐 숫자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뭐 홈석에 또 침투하는 팬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런 우려가 좀 들긴 하지만 가지 마세요. 정말 다를 겁니다. 우리가 안양에서는 욕 먹어요. 그러면 진짜 욕 먹어요. 그냥 진짜 리얼로 쌍욕을 들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안양, 부천 이런 데는 상대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선수 죽어라 응원하고 그렇게 오는 멋지게 이겨서 돌아오는 멋진 수원 삼성 팬이 한번 돼보도록 하자고요. 안녕 가십니까? 예, 안양 가요. 그리고 안양 사람이었던 적이 있어서 안양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 경기장 주변에는 맛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식도락을 즐기시거나 뭔가를 하시려면은 경기장 주변에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양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평촌이나 범계를 얘기하는데 평촌이나 범계는 사실 먹을 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유흥가가 그러긴 하지만 별로 많은 데가 없는데 범계역 쪽에서는 막창이 좀 괜찮을 거예요. 막창이 조금 괜찮기는 할 건데 뭐 그렇게 권해줄 정도까지는 아니고 차라리 인덕원을 가세요. 인덕원을 가시면은 괜찮은 양꼬치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이에요? 양꼬치 거리 뭐 이런 게 있나요? 집들이 있어요. 거리까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 양꼬치집들이 좀 많아요. 많고 그리고 안양에서 조금 색다른 데를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는 저녁에 가기에는 그렇다. 저녁에 갈 만한 데로는 안양 1번가도 괜찮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끝나고 나서. 안양 1번가가 지금은 이제 도시공동화가 돼가지고 많이 상권이 좋긴 했는데 네. 그래도 감자탕집 하나가 유명한 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수원의 통닭거리처럼 그렇게 규모가 되게 크진 않지만 1번가에 정말 옛날식 통닭을 파는 데가 있어요. 순대도 있잖아요, 거기? 순대타운은 안 가는 게 거기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을 한번 돌아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긴 해요. 시장이 큰가요? 예, 거기? 시장 커요. 일요일도 하나요? 예, 해요. 그리고 가시면은 떡볶이를 꼭 드십시오. 떡볶이. 옛날 시장에서 파는 맛있겠다. 쌀떡, 나 그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네. 먹으면은 뒤따 달고. 네. 이빨 짝짝 그런 붙는 거, 거. 난 그런 거 좋은데. 근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안양을. 저도 그냥 이번엔 쉬려고요. 너무 많이 왔어. 일단은 예매를 성공을 하면 네. 평촌에다 차를 놓을 때가 있어가지고 평촌에다 차를 놓고 놓고 예, 버스나 놓고, 택시 타고 예, 택시를 타고 정류장을 얼마나 가요. 걸려요? 평촌에서는 경기장까지 20분? 기본 요금이면 갈 수도 있을 정도긴 해요. 안양시청 나 근처는 일단 티켓팅 한번 해보고 성공하면 생각해 보려고요. 아무쪼록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좀 안전에 유의하는 그런 편안한 좀 안양 원정길이 되고 싶고 수원 삼성의 이 좋은 기세가 얼마 만에 찾아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게 짜릿한 이 수원 삼성 승리의 즐거운 기운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코리아컵과 안양과의 수원 삼성 8라운드가 될 수 있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예, 한번 분명히 안양에서는 수원이 철천지 왼수였었어요. 그랬죠. 정말 철천지 왼수였었어요. 지지대 더비. 예, 그러다가 팀이 없어졌는데 가장 먼저 편을 들어준 게 블루잉저여가지고 그랑블루여가지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니네는 천적이었던 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팀이라 절대 홈 섹터 쪽으로는 가지는 마세요. 치토스 500원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가신다면은 수원에 관련한 MD들 싹 다 버리시고 그냥 네. 일반 관람객처럼 보고. 아예 가지 마요 그냥. 다들 중계로 보면 되지 뭐. 더운데 2시에 거기 그늘 막을 때도 없을걸? 없어요. 그 종합운동장 원정을 몇 번 가보니까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 쉽지 않아. 네. 안양은 위쪽으로 가면은 괜찮아요, 시야. 보이지도 않아 근데 잘. 네. 아무쪼록 다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고 아무 문제 없기를 한번 기도해 보면서 수원 삼성의 그 무한질주하는 그날이 또 한 번 더 한 주 더 연장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